돌직구쇼가 선정한 오늘의 핫피플 3인방 중에 두 번째는요. 바로 오늘 국내의힘 전당대회예요. 그렇죠? 오늘이 22일이니까 오늘 맞네요. 누가 될까요, 당대표? 여론조사부터 보시죠. 이 여론조사 결과가 흥미로워요. 지금 회색이 전체, 빨간색이 국내의힘 지지층. 자, 전체 그러니까 일반 국내의힘 지지층이 아닌 분들까지 포함해서 보면 조경태 후보가 20%, 김문수 후보가 14%예요. 안철수, 장동영 11. 그런데 이번 국내의힘 전당대회는 국내의힘 당원들의 선택이 더 크게 반영되죠. 자, 국내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장동혁 33, 김문수 30. 전한길 씨가 조금 전 봤던 전한길 씨가 김문수 후보 면전에서 장동혁 후보 지지선언을 했는데, 야, 그게 먹힌 건가요? 그러면 장동혁 33, 김문수 30. 반면 일반 여론조사에서 잘 나오는 조경태, 안철수는 7, 8. 국내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인기 없어요. 이게 묘해지네요. 묘해집니다. 이 여론조사대로라면 정영진 변호사님 묘해졌어요. 이게 장동혁 당원들 사이에서, 지지층 사이에서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제일 많았는데,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는 장동혁 후보, 전한길 씨가 공개 지지 선언한 장동혁 후보가 굉장히 지금 약진을 했잖아요.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결과 어떻게 될지? 글쎄요, 저도 저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나마 제가 저 여론조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김문수, 장동혁, 이른바 김앤장이라고 합니다. 저 김앤장 두 사람은 딱 국민의힘 당대표감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가 되든 장동혁이 되든 어쨌든 국민의힘 당대표감으로는 저 두 사람이 맞구나, 이 생각은 드는데, 뭔가 좀 숨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앤장 중에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그 당대표가 되는 국민의힘은요, 제가 봤을 때 확장성이 없어요. 그 지지율이, 전체적인 지지율이 20% 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 민심과의 어떤 괴리,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심지어 저 일반 민심 조금 전에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조경태 의원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뭐 육선 의원 하고 했었지만 국민의힘에서 육선했다라고 하지만 저 같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별로 존재감도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저 조경태 의원이 4명의 후보 중에서는 김앤장의 그 더블 스코어를 갖다 하고 있잖아요. 오죽하면은 조경태 후보보다도 반밖에 그 지지를 못 받는 사람이 그 국민의힘의 일부 그 적극적인 열혈적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30% 넘는 그런 지지를 갖다 받겠는가. 제가 봤을 때 김앤장 중에 한 분이 당대표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 국민의힘, 그다음에 좀 넓게 보면 대한민국 2025년 정치는 굉장히,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뭐 몇류 그랬는데 정치 4류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2025년 대한민국 정치는 5류, 6류로 더 떨어지지 않을까, 참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개인적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약진을 보이고 있는 건 이 전한길 씨의 지지 선언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좀 불쾌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 와중에 전한길 씨가 장동혁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한 거다 아니다 말을 바꾸는 여러 가지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 뜻이라기보다는 제가 운영하는 전한길 뉴스에 물어보니까 거의 90% 가까이가 장동혁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제 대단히 중요한 장동혁 후보의 정면 돌파하는 연설이 있었습니다. 장동혁 후보는 전한길 같은 사람,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아스팔트에 나가서 애국 시민들과 함께했던 그 세력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외면해서 되는가 울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용기 있는 연설이었다고 생각하고, 전당대회가 전한길이냐 반전한길이냐 이런 것은 그냥 만들어낸 프레임이지, 우리 전당대회는 김문수냐 비김문수냐 이게 기본 프레임이지, 어떻게 전한길이 거기에 어떻게 끼어듭니까? 또 유권자분들께 오해 살 만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바로 잡아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전한길 선생님 장동혁을 지지하냐라고 하는데 유튜브들에 대해 올라온 의견을 제가 말했을 뿐입니다.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요. 장동혁 지지 아니다라고 해명하더니 결국 장동혁 후보 지지 선언했습니다.
자, 이렇게 장동혁 후보 지지 선언했어요. 김문수 면전에서 장동혁 후보 지지 선언해서 김문수 후보가 발끈하자 찾아가서 장동혁 후보 지지한 건 아니다라더니 곧바로 또 장동혁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뭐죠?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전한길 당대회 같아요. 최고 스타가 전한길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국민의 전체 여론조사와 또 국민의힘 지지층과의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전체 여론조사 1등하는 사람이 그 지지층에서는 꼴찌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민심의 극과 극을 민심과 당심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처한 위치입니다. 이걸 빨리 끊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전한길을 끌어안으면서 장동혁 후보가 지금 1등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한길 당대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빨리 그 민심과 괴리된 당심도 극복해야죠. 그래서 저렇게 나는 한 길이다. 그냥 그 윤석열과 김건희의 문을 통해서 나 한 길로만 간다. 극우의 길로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참 그 다른 당에 서 있지만 사실은 건전한 라이벌이 있어야지 정치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참 아쉽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중도 보수로 가야 된다는 역할이 더 절실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4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혼자서 50%를 넘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되지 않아. 이게 묘해졌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전한길 씨 변수가 어마어마하네요. 당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그 당이 그렇게 됐습니까? 그 당인지 이 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이시잖아요. 아니 방금 우리 박정 의원님께서 중도 보수로 딱 이야기하니까 제가 솔직히 뜨끔했습니다. 자꾸 정치는요 가운데 중도 싸움입니다. 누가 중도 쪽으로 진입해 들어간 게 따라서 선거는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정 의원님이 민주당을 과감히 중도 보수라고 딱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오른쪽으로 그럼 중도 보수의 더 오른쪽은 극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 당을 다 밀어버린 것이죠. 지금 극우로 밀어버리셨는데 대한민국의 현재 그 국민의힘당의 정체성을 하면 중도 보수가 맞습니다. 민주당은 중도 좌파 쪽이 맞고요. 그게 맞는데 어찌됐든 극우 쪽으로 몰아져 가고 있고 몰리고 있고 스스로 극우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건 굉장히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지금 전한길 씨로 대변되는 저런 모습들 떨치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는 제가 굳이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강을 빨리 건너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역사의 인물이다. 사법부의 대상이지 정치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 넘어설 수 없는 또 장애물 하나가 전한길이라는 장애물이 생긴 겁니다. 사실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오직 4명의 후보보다는 전한길이라는 이름이 더 후보에 나오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전한길 씨가 직접 나오지 전당대회 나오지 또 나올 수는 없어요. 여기. 왜냐하면 당원 자기 1년 이상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한때 정권을 잡았고 유지했고 대한민국 최대의 정당이었던 그 정당의 후예들이 이제는 조속거리, 조롱거리로 몰락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빨리 정상화되고 극우 유튜버들로부터 벗어나는 좌파도 마찬가지예요. 뭐 김어준 씨의 유튜버에서 벗어나야지 민주당이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수도 양 극단에 있는 유튜버들로부터 벗어나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유튜버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민주당도 유력 정치인들이 김어준 씨의 방송에 출연하고 나서 등장하는 조국 씨도 먼저 거기서부터 출연하고 정치활동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보수 쪽 인사들도 그 방송에 나가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치의 정상화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전당대회가 지금 어찌됐든 보수 쪽 그러니까 찬탄을 지지하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이렇게 저는 찬탄 반탄으로 구분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특정 유튜버들의 영향력으로
후보가 당선이 되고 말고가 결정된다는 것 자체가 그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최종 투표율이 낮습니다. 44.39. 지난해 전당대회 나흘 진행했고 48.51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는 44.39. 4.12%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무관심 속에서, 당원들의 무관심 속에서 전당대회가 진행됐다는 거고 외면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저는 물론이거니와 상당수의 국민분들이 이제 저런 식의 이제 국민의힘이 너무 중도에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전환길이라고 하는 이제 한 명에 의해서 약간 그 당대표 후보들이 약간 흔들리고 있는 모습에 많은 이제 실망감과 넘어서 이제 환멸까지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좀 어쨌든 좀 긍정적이고 좀 이제 발전적인 그런 뭔가 이제 경쟁 구도가 있으면은 서로 막 이제 으쌰으쌰하는 모습도 있고 응원도 하고 좀 이제 적극적으로 투표 동료가 될 텐데, 이게 뭐 전환기 씨가 뭐 김문수 후보 아니고 장동혁 후보 지지자 했다가 또 그게 아니라고 했다가 또 지지하고, 약간 이 전환길이라고 하는 진짜 국민의힘이 입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분의 한 명의 목소리와 행동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에 많이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마 환멸이나 이제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도외시되고 소외가 되고 관심에서 멀어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겹쳐서 저는 좀 낮은 투표율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뜨거운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